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자, 오늘도 우리 노래 전시회 큐레이터로 김할성 싱어송라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3월의 끝날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첫 곡 소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전시회에서 감상할 첫 곡은 정태춘의 사랑하고 싶소라는 작품인데요. 오. 이게 78년 정태춘 데뷔 앨범에 실렸던 노래이긴 했는데 네. 이 노래가 1984년에 정태춘, 박은옥 그 두 부부 듀엣이죠. 이제 듀오의 이름으로 발매된 앨범에 조금 더 다듬어진 편곡으로 재수록됐는데요. 그 버전으로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태춘 씨는 가수이면서도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90년대 이후에는 한동안 굉장히 적극적인 사회운동가로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또 시인이기도 하셨죠. 네네, 그러셨죠. 정태춘 씨의 그런 대중 가수로서의 모습을 뭐 넘어선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예술가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그런 궤적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전체로서의 삶도 삶의 어떤 순간순간에 찍었었던 자기의 발자국이랄까요? 그때 남겼었던 발자국들이 오늘 이곳까지 이어지면서 그 전체로서의 삶이 만들어졌을 테니까요. 오늘 첫 곡 역시 2024년 오늘의 정태춘의 현재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지 모를 그런 노래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역시 정태춘이라는 것, 이것은 분명하기도 하고 부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0년도 더 된 노래를 오늘 듣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 제목 사랑하고 싶소 뭔가 토속적인 느낌이 나는 제목이에요. 네. 사랑하고 싶소뿐 아니라 사실 정태춘 씨의 초기 앨범들에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토속적인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또 당시 가요들에 담긴 토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은 조금 가볍게 얘기하자면 뭔가 약간 건전가요나 공익광고 같은 밝은 느낌의 토속적인 뭐 국거리 장단에 그때 진짜 뭐 건전가요 같은 느낌의 토속성을 가진 노래들이 꽤 있었어요. 어기야 둥기둥기 그렇죠. 때로는 그런 국악적인 소재를 적절히 사용하는 뭐 시기랄까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느낌이었었다고 한다면 정태춘의 노래의 경우는 그런 토속적인 단어 또는 국악적인 요소들을 작품의 그냥 단순 소재로 사용한다기보다는 한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재료들을 필연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필연적 재료 선택. 그렇군요. 그 사랑하고 싶소에도 그런 필연적인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목에서도 보이긴 하지만 또 가사에서도 뭐 이러고 싶소 저러고 싶소 뭐 어떻단 말이오 뭐 이러고 저러고 있어 그런 말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말투만으로 이런 것이 어떤 토속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는 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말투나 단어 같은 것들이 또 음악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김현철 씨 노래 사랑하오 같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노래에도 뭐 사랑하오, 믿어주오, 약속하오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런 가사들이 있다고 해서 그 노래를 토속적이다 뭐 그러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정태춘의
이 노래 사랑하고 싶소는 그럴 때 굳이 또 음악적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말했을 때 들어보시면 딱 느끼실 겁니다. 이게 블루스, 마이너 블루스와 민요가 소박하면서도 아주 신나게 만나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가사에는 고뇌나 희망, 고향, 애착, 또 갈망 이런 정태춘의 언어들이 정태춘의 노래에 필터링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고도 또 그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블루스와 민요가 만났다. 그것도 아주 신나게 만나고 있다. 진짜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춘의 노래 사랑하고 싶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소 예쁜 여자와 말이요 엄청난 내 정열을 쏟아붓고 싶소 결혼하고 싶소 착한 여자와 말이요 순진한 내 청춘을 거기 바치고 싶소 내가 살아있소 내가 살고 있소 크고 작은 고뇌와 희열 속에 뭣도 모르고 얘기하고 싶소 뛰노는 저 애들과 말이요 반짝이는 그 눈망울도 바라보고 싶소 안겨보고 싶소 저 푸른 하늘에 말이요 우리 모두의 소망처럼 느껴보고 싶소 내가 살아있소 내가 살고 있소 크고 작은 기대와 소망 속에 뭣도 모르고 돌아가고 싶소 내 고향으로 말이요 훌륭한 선진들의 말씀 듣고 싶소 떠나가고 싶소 먼 타향으로 말이요 내 나라 삼천리 두루 다니고 싶소 내가 살아있소 내가 살고 있소 크고 작은 애착과 갈망 속에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 창호에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2부는 우리 노래 전시회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전시회의 큐레이터,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오늘 첫 번째 곡이었어요. 정태춘의 사랑하고 싶소였습니다. 좋지 않나요? 좋네요. 저는 이런 노래를 반주 없이 아니면은 책상 장단에 맞춰서 네.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저도 중학교 때인가요? 뭐 당연히 학교니까 악기 따로 없고 집에 가도 악기가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그때 네. 책상 장단에 치면서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책상이 그 속에 요 책 넣는 곳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부분은 울림이 좀 공명이 둥하고 되죠. 네. 어떤 부분은 좀 가볍고 그래서 그걸 정말 연주하듯이 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와 진짜 수십 년 전 일인데 장철이 우리 반에 장철이가 네. 그걸 또 맡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3, 3, 5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만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불러요. 철이야. 그럼 거기 가서 또 연주해주고. 맞아요. 저희 저는 반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빗자루를 기타처럼 들고. 이건 또 이런 얘기로 또 추억에 잠겨 보네요. 자,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곡은 정태춘이 만들고 박은옥이 부른 바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78년 박은옥 씨의 데뷔 앨범 통해 발표된 곡이었더라고요. 이 곡을 85 정태춘 박은옥이라는 타이틀로 그러니까 1985년이겠죠. 예. 그때 발매된 앨범에 실린 곡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노래는 나름 박은옥 씨의 히트곡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박은옥 씨는 그 윙윙윙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이전에 그게 전데요. 바람을 통해서 박은옥이라는 가수를 만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한국 여성 보컬의 계보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아주 명징하다고 해야 할까요? 예. 아주 특별한 정갈함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여성 보컬입니다. 특별한 정갈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박은옥 씨의 보컬에는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어떤 순수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힘든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 노래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탄절 노래처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디 길거리에서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제가 그때 뭐 집에서는 제가 듣고 싶은 음반을 사서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길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겨울이었고 와,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그게 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어떤 생생하게 기억으로 박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평범한 가요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슨 복음성가 같지도 않았는데 근데 정말 뭔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류의 너무 진실한 목소리라고 할까요? 어허. 진실하게 들린다. 거짓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표현한 이 박은옥 씨의 목소리에 대한 표현이 정갈함, 순수함, 또 성탄절 무렵, 또 진실함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으로 직접 한번 느껴보시지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춘 작사 작곡, 박은옥이 노래합니다. 바람. 이제는 사랑하게 하소서 여기 마음 가난한 사람들 길목마다 어둠이 내리고 벌써 문이 닫혀
당신 곁을 스쳐가 나는 바람이요. 이제 곧 어두운 골목길에도 발자국 소리 그치면 어둠처럼 고이 고이 당신 곁에 갈 테요. 밤하늘 구름 저 넘어 당신 꿈을 펼치고 못다한 사랑이야길래 내게 말해주세요. 고운 사랑 전해주 나는 꼭 성탄절이 아니어도 겨울밤 어느 길거리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아 진짜 무슨 동화 속의 그런 장면인 건가 싶을 정도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정갈한 느낌, 순수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은옥 씨는 정태춘 박은옥의 그 박은옥으로도 충분한 그런 박은옥일 수 있지만 정태춘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또 정태춘과 함께 혹은 솔로로 지정돼서 노래하는 한 가수로서가 아니라 네. 완전히 독립적인 한 보컬로서도 저는 한국 대중음악계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부단히 추적하고 인터뷰해야 하는 가수 또 뮤지션이라고 전 정말 생각해요. 네. 예. 우리가 바람을 들으면서 노래 나가는 동안 김할성 씨와 둘이 얘기 나눴는데 박은옥 씨가 팝 음악도 그렇게 잘 소화해내는 보컬리스트였다.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정태춘 씨가 그걸 보고 반하셨대요. 오호,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한 곡을 선곡해 오기 위해 정말 많은 곡을 들으셨을 텐데 첫 곡은 정태춘의 노래, 두 번째 곡은 박은옥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곡은 두둥 어떤 노래일까요? 네. 오늘은 박은옥, 정태춘 이 두 사람의 결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이 같이 부른 작품을 마지막에 결국은 골라보았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요. 저들의 불을 놓아라는 1993년에 발표된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앨범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와, 그 앨범은 진짜 한국의 90년대를 기록하고 증언하고 또 꿈꾼다고 할까요? 그 이후의 시기를 꿈꾸고 있는 가장 예술적인 음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공감하고요. 그런데 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정태춘이라는 뮤지션이 꿈꾸는 세계가 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뭐 더 나은 더 좋아지는 뭐 어떤 미래의 세계,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거라기보다 정태춘의 의식 속에서는 정태춘이 꿈꾸는 세계란 자기가 잃어버린 혹은 빼앗긴 어떤 소중한 세계에 대한 그런 꿈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세계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 또 회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때로는 낭만감, 또 분노, 그런데 그런 감정들이 다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예. 거기에 어떤 사회적 원인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진단했던 것 같고 더구나 그 근원적인 그런 부조리, 모순의 상황을 DNA적으로 회피 못하는 그런 부적응 속에 있는 자신의 기질이 또 그 예술 작품 속에 생생하게 투영됐던 것 같아요. 이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라오신 저들의 불을 놓아도 그러한 곡이겠죠. 해석하자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음악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그럴 때 일단 그냥 듣는다. 일단 한번 그냥 들어본다. 이러면은 우리가 시골의 어떤 들판의 한 농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래야말로 정태춘의 토속성이 가진 한 남다른 특별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은 하루 노동을 마친 어떤 늙은 농부의 한 모습을 멀리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어떤 신문 기사에 이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네. 그 설명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 좋습니다. 네. 눈앞에 어떤 그 농민과 추수가 끝난 그런 풍경을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읽어주시죠. 네. 한 해 추수는 끝났건만 농민은 자리를 뜨지 못한다. 농민은 흩어진 지푸라기를 낫으로 끌어모아 불을 붙인다. 연기가 낮게 깔리며 자욱하게 퍼져간다. 농민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낫으로 지푸라기만 모은다. 불튀는 연기를 타고 여기저기 날아간다. 눈에 눈물이 흐른다. 연기에 눈이 매운 탓이겠지만 마음속은 더 맵고 쓰릴 것이다. 한 해 애쓴 것이 고작 이건가 싶을 것이고 이게 어디 한두 해 일이던가. 이 허망한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싶기도 할 것이다. 불이 모두 사그라졌지만 농민은 일어서지 못한다. 담배 한 대를 불씨에 붙여 문다. 뜨거워진 낫을 논바닥 깊이 꽂는다. 뭐 엄청난 욕심을 내게 하겠는가. 그저 일한 만큼의 대가를 거둘 수 있는 삶을 바랄 뿐이다. 아, 너무 좋다. 조금 무거운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감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코너 속의 코너로 노래 가사나 그 곡에 대한 해설, 지금처럼 신문 기사 같은 거를 김할성 씨가 이렇게 낭송해주는 그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근데 정태춘 씨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다는 생각이 지금 얘기 중에 문득 드네요. 정태춘 씨의 노래 작품에는 음악 역시 완성도 높은 예술인 것이 틀림없지만 어쩌면 그런 음악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로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죠. 네, 예, 정태춘의 이야기는 우선적으로는 그것이 자기 체험적인 사건 속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사실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훨씬 더 재미있게 꾸미고 과장해서 말하고 그러면서 공감 싹 유발하고 그러는 것은 말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네. 웬만큼 다 하고 그러잖아요. 예, 입담꾼들. 예, 그런 문학적 상상력이나 어떤 언어적 감수성 이런 것들과 말재주나 입담 이런 것들은 확실히 당연히 좀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제가 감히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 전 정태춘의 그런 문학성은 어떻게 보면 시나 산문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닿아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뮤지션들 중에 음유 시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긴 하겠지만 전 정말 모국어의 그런 원초적인 질감을
이랄까 또 생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다루는 싱어송라이터는 참 드물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정태춘의 노래가 가진 음악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문학적 가치는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한 한국 예술사 예. 또 대중문화사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산 중에 한 곡을 오늘 전시의 마지막 곡으로 선곡해 오셨습니다. 네. 저들의 불을 놓아.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끝으로 정태춘 씨가 사실 자신의 쓴 노래 이 저들의 불을 놓아와 관련해서 어떤 매체에 썼던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 노래의 근원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짧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954년 경기도 팽성면 도두리 들판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 서울 마포 도심에까지 왔다. 그 도두리 들판 풍경이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자, 이 우리 노래 전시회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한 노래 한 노래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음악과 또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참 의미 있고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오늘 전시회도 역시 정말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곡 정태춘, 박은옥이 함께 부르는 저들의 불을 놓아 들으시면서 이번 주 우리 노래 전시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김활성 씨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들의 불을 놓아 그 연기 들판 가득히 낮은 논뚝길 따라 번져가누나 놀도 없이 해는 서편 먼 산 너머로 기울고 흩어진 지푸라기 작은 불꽃들이 매운 연기 속에 가물가물 눈물 자꾸 흘러내리는 저 늙은 농부의 얼굴에 떨며 흔들리는 불꽃들이 춤을 추는가. 초겨울 가랑비에 젖은 볏짚 낫으로 걸어모아 마른 집단의 성냥 그어 여기저기 불 붙인다. 연기만큼이나 한계가 들판 가득히 피어오르고 그중 낮은 눈뱀이 불꽃 당긴 집더미 낫으로 이리저리 헤집으며 뜨거운 집단 불로
마지막 담배 붙여 몰고 젖은 눈바닥 깊이 그 뜨거운 낯을 꽂는다. 어두워가는 안개들 반 넘어 자욱한 연기 깔리는 그 너머 열나흘 둥근 달이 불끈 떠오르고 그 달빛이 고향 마을 비출 때 집으로 돌아가는 늙은 농부의 소장논 뱀이엔 집더미마다 훌훌 불꽃 높이 솟아오른다. 희뿌연 달빛 들판에 불기둥이 되어 춤을 추